본격적으로 한남 뉴타운 지금 몇 시지? 5시. 자, 빠르게 30분 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3구역. 한남 3구역이 한남 뉴타운에서는 가장 큽니다. 가장 크고 세대수도 가장 많고 조합원도 가장 많아요. 그 단점이 뭔지 아세요? 쪼개기가 너무 많이 돼 있어요. 쪼개기가 너무 많이 돼서 뭐 전환다 세대도 제일 많고 무허가나 이런 것도 제일 많고 얘네가 지금 23년 6월 달에 관리처분인가를 냈습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에 굉장히 가격이 쌌죠. 아무튼 조합원 수가 약 3,900여 명 되고요. 한남 뉴타운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5,988세대로 촉진계획 변경안이 이제 촉진계획 변경이 됐고 그거에 맞춰서 지금 그 통합심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남은 3구역은 이제 DH가 들어옵니다. 현대건설 DH가 들어오고 얘네가 쪼개기가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소형 평형 50%를 해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5구 타입 비중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그 배치도 보면 알겠지만 5구 타입은 보면은 약간 닭장 같은 느낌이 들긴 들 거예요. 근데 5구 타입 말고 좀 중대형들은 괜찮습니다. 건폐율도 꽤나 괜찮고 지금 철거를 시작했어요. 철거해가지고 지금 가보면은 펜스 다 쳐져 있거든요. 2주가 다 완료된 지 얼마 안 됐고 한 2달 됐나? 됐고 지금 철거를 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잖아요. 용산구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투기과열지구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있다는 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이후부터 이전 고시까지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방배 15나 이촌 1구역이나 그런데 재개발이라고 재개발을 착각하시고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들어가면은 이전 고시 때까지 못 팝니다. 방배 15가 딱 그래요. 물론 중간에 조건이 되면은 매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부터 3년 안에 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 한다거나 뭐 사업시행인가부터 3년 안에 착공을 못 한다거나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딜레이가 되면 잠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긴 있지만 확실히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최악의 상황인 경우 진입하자마자 이전 고시 때까지 아예 못 팔 수도 있습니다. 팔 수 있는 사유 중에 이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좀 쪽내고 싶다. 하나 사세요. 혹시 해외? 해외도 됩니다. 네, 해외도 됩니다. 해외, 상속, 질병,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들. 근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고려해볼 만하다. 저는 결혼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토지거래, 그러니까 용산구, 강남 3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얼마 전에 지정이 됐고 허가 대상이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면은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남 3구역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난 입주권은 아파트를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처리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남 3구역은 매수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실거주는 어떻게 하냐? 준공이 되고 나서 2년 실거주하는 조건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남 3구역을 매수할 거면 준공 후 2년 실거주하는 걸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피가 2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지금 한남 3구역 물건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거래되는 게 피가 25억 정도 된다. 지금 철거 시작했으니까 아마 지금 31년 정도 준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요게 지금 촉진계획 변경안에 나와 있는 세대수입니다. 지금 순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가 7억 900만 원 이상이 돼야 84 타입을 받을 수 있는데 조합원 3,848명 중에 전환다 세대가 780개예요. 전환다 세대 아시겠지만 60제곱 미만만 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전환다 세대 780개 빼면은 사실상 무허가도 포함해서 이제 그 청산 대상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빼면 무허가도
다 84 타입을 갈 수 있습니다. 전환 다세대만 아니면. 그렇게 바뀌고 있고 재분양 신청을 아마도 내년에 할 거예요. 내년 뭐 상반기는 조금 빠를 것 같고 중후반 그때쯤 되면은 재분양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그 소형을 많이 늘렸어요. 감소했다가 나오는데 뭐야? 아무튼 소형을 무조건 50%를 해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형이 50% 정도 되고 중형을 많이 줄여서 대형을 많이 늘렸습니다. 대형을 많이 늘렸는데도 지금 실제적으로는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23%도 성수보다는 높아요. 성수가 뭐 12%, 뭐 15% 이러니까. 3구역이 한남 3구역이 이제 한남 뉴타운에서는 가장 사업성이 떨어지고 소형 세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평형을 23% 정도 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살짝 볼까요? 조선 프리미엄 단림이 더 필요하게 즉 대한공사비 1조 7,377억 원을 지시하였습니다. 조합 제2차례 참여 안내서 입찰 제안서 작성 기준을 보면 입찰자가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원안이 아닌 대안설계 제안 내용으로 해당 입찰에 이게 안 참여한 되냐? 것으로 보며 패스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제일 안 좋습니다. 전환다세대가 780여 개 되고 무허가가 490여 개 되고 이것만 해도 뭐 다 1200세대 정도 되는 거죠. 현대백화점은 좌절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요거 현대백화점 부지를 연면적을 빼가지고 그러니까 대형 평형을 늘린 거예요. 그래서 현대백화점 들어올 자리가 없다 보시면 되고 공사비가 평당 546만 원에 계약을 해놨는데 꿈의 숫자죠. 지금 요즘 생각하면 100% 인상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84 기준으로 15억 정도 하거든요. 이 공사비 546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조합원 분양 신청 때 84가 한 15억 했단 말이에요. 14억 8천 이렇게 했는데 아마 한 3억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매수할 때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남 3구역을 하실 거면. 그리고 재분양 신청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재당청 금지에 해당하시는 분은 이 뭐 관리처분인가 끝났고 분양 신청 끝났다고 해서 나는 아무 일 없겠지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매수를 했는데 전매 제한 상황에서 재분양 신청이 도래하면서 내가 5년에 걸린다. 5년 재당청에 걸린다. 그럼 바로 청산입니다. 그거 꼭 주의하셔서 매수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입주 후 2년 거주를 의무로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전에 급락했었죠. 이때 그러니까 한남 3구역이 쪼개기가 많이 됐고 아까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전환다세대가 780개, 무허가가 490개 이렇게 되잖아요. 초기 투자 금액이 조그마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갔겠지. 투자자분들이 들어갔는데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나면 전매 제한이 되니까 준공 때까지 이정호 시대까지 못 팔잖아요. 그래서 그 투자자분들이 이 3구역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 그냥 막 물건을 다 던진 거야. 근데 그때 시장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때 막 집 사면은 막 바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가격이 투자자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내놨는데 물건은 어마어마하게 쌓이지 매수하는 사람은 없지 그러면 나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호가를 점점 더 내리지 그래서 가격이 프리미엄이 12억 했던 게 5억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다 10억 이상 벌었어요. 2년 만에. 그때 물론 한남 3구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구역도 이제 뭐 프리미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좀 처져 있는 상태였으니까 그때 사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가지고 한남 2구역도 관리처분 인가가 오면은 또 급락을 하겠지. 뭐 이러신 분들이 많이 뭐 급락 매물을 기다려 볼게요. 뭐 항상 그래. 뭐 감정평가 끝나면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 항상 그런 매물 기다리시면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못 사셨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상급지는 한남뿐만 아니라 성수든 어디든 여의도든 잠실이든 그냥 오늘이 제일 싸다 보시면 됩니다. 뭔가 뭐 잘 안 돼가지고 실망 매물이 나오겠지 그런 걸 기대하느니 그런 싼 것만 찾고 그런 거 기대하고 금매만 찾고 하시는 분들이 계약을 못 하세요.
결론적으로 이제 매수를 못하고 시기를 다 놓치는 거지. 기회를 다 날리는 거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능한 컨디션 내에서 그 시장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그거 매수하시는 게 결론은 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급매라고 해봐야 나중에 양도세 내고 여러 가지 뭐 비용 처리 같은 거 하면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크게 차이 안 나거든요. 자, 한남 2구역 보겠습니다. 7월 25일 날 관리처분 인가 났죠. 그 관리처분 인가 전에 급락이 올 것이다 하시던 분들은 다 놓쳤습니다. 물건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뭐 지금 거래 가능한 물건 사실 제가 관처 난 후로 2구역 물건을 살펴보진 않았어요. 근데 관처 직전만 하더라도 다 20억이 넘었습니다. 프리미엄 기준으로. 지금은 더 없겠죠. 사실 매도인들도 많이 경험들을 하셨기 때문에 관처에 임박해서 팔면은 내가 헐값에 팔겠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애진작의 물건들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있었던 물건들은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조정도 쉽지 않았고 조합원 수가 약 965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지금 촉진계획 변경안이 나왔는데 원래는 1380 몇 세대에서 1305세대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역시 얘네도 마찬가지로 대형 비중을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지금 그 변경안에 맞춰서 촉진계획 변경하고 있고 계획도로 여기가 원래 이제 이 보강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남 2구역이 요거를 이제 같이 도로를 없애고 단지를 일체화 시키겠다 해서 여러 가지 트라이를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폐도가 안 됩니다. 폐도가 안 되고 지하를 뚫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하는 뚫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약 이게 폐도가 됐었으면 요만큼 용적률도 올라가고 단지가 일체화되면 사실 더 생활하기 쾌적하잖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이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0월 달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준비를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원래 6월 달 관처, 10월 달 이주 계획을 했었는데 아무튼 내년 1월, 2월 되면 이주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비 대출 150%를 받는데 그 627 대책 때문에 기본 이주비 대출 50%가 6억까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비싼 그 사업비 대출 대우건설에서 해주는 그 사업비 대출 아마 뭐 5%대 후반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로 이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야, 진짜. 그것도 없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추가 분담금 조건이 입주 후 2년 뒤 납입 조건입니다. 그리고 한남 2구역의 유일한 초품하고요. 지금 보강초등학교 리모델링 하는 지금 다 헐었어요. 가보시면 또 펜스 쳐가지고 다 헐었고 보강초등학교가 리모델링 될 겁니다. 그리고 3구역에 초등학교 부지가 계획상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학교 없애는 건 쉬운데 새로 생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용지를 처음에 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막 반발하고 막 민원 넣고 해가지고 학교 용지는 그대로 놔뒀어. 근데 이 학교 용지가 실제로 학교가 될지는 미지수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지금 한남 3구역에 학교 용지는 있지만 초등학교가 생길까?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강초등학교가 아마 다 이제 그 수용을 해서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지금 리모델링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혹시 한남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몇 구요? 1구역이요? 1구역? 언제 하셨어요? 21년도. 엄청 오래전에 하셨구나. 아, 와, 그러면 진정한 승자다. 공공재개발 한 번 떨어지고 신속통합 2번 떨어지고 세 번째 수시 접수만 된 거거든요. 공공 떨어지고 나서 샀어요. 아, 진짜. 진짜 탁월한 선택하셨네. 근데 좀 한 1, 2년 동안 좀 많이 좀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입지가 좋아서네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 많이 나셨겠네. 단독이에요? 실례지만 얼마에 매수했는지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근데 작은 단독이랑 공매로 샀거든요. 공매로? 아.
3배 정도. 그 매도할 때 저한테 연락 주세요. 좋은 가격에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한남 2구역이 제일 잘 나갔던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우와 원래 대우가 시공사 선정이 됐잖아요. 근데 재신임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됐어. 근데 또 재재신임을 물은 거야. 근데 또 대우가 됐거든요. 그 과정에서 삼성에서 뭔가 이제 딜이 왔다고 조합 임원진이나 요걸 추진하면서 선동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조합 내부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은 상황이고, 저도 들었는데 조합원 단톡방 굉장히 이제 완전 극과 극으로 나눠가지고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이 내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3년입니다. 근데 요번에 대의원 선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임원진들을 갈아엎으려는 분들이 대의원에 출마를 많이 하셨거든요. 대의원이 아마 한 90명 정도, 95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의원 선거를 이제 곧 합니다. 대의원 선거 끝나서 대의원들이 싹 다 물갈이가 되면 조합장도 바꿀 수 있어요. 조합장을 바꾸게 되면 조금 사업적으로 좀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남 2구의 가장 큰 리스크고, 그래서 조합장이 중요해요. 어저께 여의도 대교 아파트 사업 시행인가한 거 들으셨어요? 조합 설립된 지 1년 7개월 만에 사업 시행인가까지. 대단합니다, 진짜. 여자분이시던데. 물론 이제 대교 아파트가 어마무시한 세대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조합원들이 많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긴 한데, 하지만 행정 절차를 그렇게 빨리 통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대교보다 더 빨리 시작했던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좀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장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한남 2구역 지금 대의원 선거 앞두고 있고요. 후보자 등록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조만간 대의원 선거 끝나고 나면 조합장 교체 이슈가 또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한남 2구역 세대수 변경안. 대형 비중이 38.54%나 됩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세대수를 한 80세대 줄였어요. 80세대 줄여가지고 대형 평수를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 2구역 대형 평수 받으려면 감정가 기준으로 13억 8,500만 원 이상 되면 503동이거든요. 13억 8,500만 원 이상 되면은 40평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 제가 18억, 감정가 18억짜리, 그러니까 이거 전에 계획상 18억, 얼마였지? 18억 5천이었나? 그거 이상 되면은 40평대 갈 수 있는 계획이었고, 그거보다 조금 넘는 물건을 계약을 시켜드렸는데, 맨날 불안해서 맨날 전화, 갈 수 있는 거 맞냐고 했는데, 이거 딱 보여드리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대형 평수가 확 늘어가지고, 원래는 18억대였는데 13억대로 확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남 2구역 대형 평형 노리시는 분들은 감정가, 그러니까 이거 재분양 신청할 겁니다. 지금 분양 신청한 거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것도 지금 촉진계획 변경이 되고, 그리고 사업시행 통합심의 받고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고 재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 변경인가까지 받겠죠. 그렇게 하면은 요 안대로 이제 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비중이 38%나 됩니다. 조합원들 절반 이상이 대형 평형을 받는, 펜트하우스는 12세대. 전환다 세대가 78세대 있고요. 지금 용산구에서는 우리 이제 전환다 세대가 사실 이제 60제곱 미만만 신청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84 타입이 있으면 전환다 세대도 84 타입을 갈 수 있잖아요. 다 배정받고 남아있는 것들. 용산구에서는 그런 거 다 전환다 세대 조합원들한테 나눠줘라. 그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
남아있는 거 있으면 아마도 전환다 세대가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우리 보수적으로 전환다 세대는 무조건 5구타임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특히 5구역에 전환다 세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환다 세대 가격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물론 동호수 추첨은 좀 한강뷰나 이런 건 안 나오겠지. 하지만 그래도 84 갈 수 있으니까 특히 5구역 같은 거 전환다 세대 노리면은 괜찮다. 118 프로젝트가 뭔지 아시죠? 118 프로젝트가 뭐냐면 지금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상 촉진 계획상 고도 제한이 90m예요. 고도 제한이 90m면은 해발 고도가 수면으로부터 90m거든요. 근데 한남 2구역 자체가 지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90m도 못 찾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남 2구역이 지금 최고 높이가 14층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90m가 아니라 118m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이 요걸 공약을 걸고 진행했는데 안 됐죠. 요건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한남 3구역이랑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한남 3구역이 면적도 넓고 공사 난이도도 좀 있고 고도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남 3구역 공기가 좀 길어질 걸로 예상되고, 그러면 한남 2구역이나 한남 3구역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이 될 것이다. 31년, 32년 이 정도. 그리고 한남 2구역도 이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아까 한남 3구역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준공 후 2년 사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한남 2구역은 아니에요. 가서 살아야 돼. 그 썩어빠진 집에 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이주 명령 떨어지기 전까지. 이주 명령 떨어지면은 그래 그럼 인정. 너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고, 못 채운 거는 준공한 다음에 살아. 그 조건으로 이제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남 2구역을 매수하실 거면 아무래도 지금 내년 1월, 2월 달 이주 명령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잔금 일정을 그때로 잡아놓으면 가능은 합니다. 요게 최근 버전 조감도입니다. 조금 사실 이거 한강이랑 이렇게 붙어있지 않아요. 다 구랍니다. 층수가 좀 낮고 뚱뚱해요. 그래서 사실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한강 조망 많이 선호들 하시지만 한강 한 달 보면은 지겹거든요. 거의 안 봅니다. 진짜. 제가 확실히 알아요. 남들이 왔을 때 보여주는 건 너무 좋지만 그냥 거의 안 봅니다. 그래서 그냥 프리미엄 가격이 또 상당하잖아요. 한강뷰가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가. 한남 2구역처럼 그냥 입지 좋은데, 그리고 주변에 한남 2구역에 보면은 주변에 아까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나 이태원역 제일 가깝고 초품하고 환경이 좋아요. 주거 환경이 제일 가장 괜찮다. 그래서 한남 2구역은 그런 게 장점이다. 좀 건물이 답답한 면은 있습니다. 그거 얘기 안 했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한남 3구역 그 건물이 답답한 거. 아무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나온 조감도예요.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한남 5구역. 한남 5구역이 진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장 입지라는 거를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좀 잡음들이 꽤 있었죠. 비대위 이슈도 있었고, 변전소 부지 이전 문제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서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한 번 무산됐고 두 번째 만에 통과가 돼서 지금 접수를 한 겁니다. 원래 한남 4구역보다 더 빨랐어요. 한남 5구역이. 근데 비대위 문제 때문에 정족수 미달로 처음 이제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부결이 됐고 두 번째 만에 6월 2일 날 사업시행인가안을 접수를 했습니다. 보통 이게 6개월 걸리거든요. 빠르면 6개월. 빠르면 6개월이니까 6월 달에 접수하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내년 중반기, 후반기부터는 감정평가하고 분양시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조합원 수가 1,560여 명 되고, 세대수가 2,592세대. 그리고 DL-ENC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했는데 시공사 조건이 너무 좋아요. 한남 4구역급으로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감도도 너무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임원진들 보고 한 얘기가 뭐냐면
너네가 이렇게 못하니까 시공사들도 안 붙고 그러는 거 아니냐 했는데 DLENC가 제안한 제안서라든지 조감도 보니까 BDA들도 인정을 한 거야. 그래. 그럼 괜찮아. 해가지고 BDA가 많이 줄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DLENC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아크로 한남. DLENC가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여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 한남이 됐고 보통 성수 1도 지금 거의 뭐 자이가 좀 우세하잖아요. 이게 지역의 대장 구역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건설사들이 처음부터 좀 많이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DLENC가 됐고 아크로 한남으로 되고 변전소 부지 이전 합의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한남 5구역이 한남 뉴타운의 유일한 평지입니다. 물론 다 평지는 아니지만 평지가 제일 많고 그리고 한강뷰 조망 세대가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강뷰가 아니면 파크뷰 뒤에 용산공원 파크뷰가 되고 요거는 이제 아크로에서 대안 설계로 들고 온 아니에요. 이렇게 확실히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일정 부분 좀 변경이 되겠죠. 대박이에요. 대형 비중이 거의 40%나 돼요. 40%나 되고 펜트하우스가 53세대나 돼. 물론 이게 펜트하우스 우리가 다 그 생각하는 어마무시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펜트하우스는 아닙니다. 테라스형도 있고 뭐 듀플렉스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 조그마한 것도 있고 이 펜트하우스 구성인데 뭐 105 타입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그 어마무시한 펜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세대나 뽑았고 조합원 한 61%가 다 대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비중이 한남 뉴타운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리고 84 타입 1700 그러니까 그냥 조합원만 되면 다 84 타입 간다. 그리고 전환다 세대도 다 84 타입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환다 세대 싸게 나온 거 있으면 그것도 좀 고려해봐라. 그래도 한남 5구역 84 타입은 무조건 50억, 55억은 됩니다. 2400세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배치도인데 이 하늘색이 40평대, 진한 게 50평대, 그리고 요게 60평대. 여기가 보타닉 공원이에요. 우리 아까 랜드마크 그 식물원 같은 거 아시죠? 그게 요 가운데 있고 이 양쪽으로 145 타입 그리고 제일 150 타입이 여기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형 위주로 다 이쪽 밑으로 한강변이 잘 나오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이쪽 위로 뭐 84나 5구나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4구역, 5구역은 대형 평형 받으면 웬만하면 다 한강뷰가 나온다. 특히나 5구역이 제일 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전소 이게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결론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돼서 원래 여기에 변전소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면적도 축소시키고 지하화할 거예요. 지하화하고 그 위에는 뭐 변전소의 뭐 업무시설 같은 게 조그마한 이제 뭐 2, 3층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올 거고 이쪽으로는 이제 뭐 체육시설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계위는 통과가 됐는데 이 디테일한 실제 이전 업무는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또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뭐 허가 받아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리스크가 될 거고 지금 결론적으로는 원안은 다 합의가 됐지만 한전이랑 조합에서 이전 비용을 다 지불하기로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한참 전에 합의했던 게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아마도 그게 1000억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 뭐 2천억, 3천억은 더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게 조금 리스크입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비대위도 많이 좀 세력이 줄어들었고 이것도 거의 이제 합의는 다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이 줄었고 앞으로는 사실 비대위 이슈만 없으면 조금 속도는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런 변수가 없는 경우에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한 8년 정도, 9년 정도 그렇게 봅니다. 물론 변수가 생기면 더 늘어나는 거고. 한남 뉴타운에서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조감도.
이쪽에 이제 대형 제일 큰 평형이 여기에 있고 145 타입이 요 빌딩에 여기도 대형 위주. 그러니까 요 제일 전면부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이 대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가가 여기에 들어옵니다. 여기. 이거 잠깐 볼게요. 이게 상가. 보타닉 공원. 절대적 하이엔드 시대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하이엔드란 집 그 자체만으로 확실한 자산 가치가 될 수는 없을까? 요것도 상가입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진짜 절대적 하이엔드에 대한 물음 아크로 한남으로 답합니다. 하이엔드 주의 동점으로 거듭날 불꽃 만해고자 했죠. 파사드 선구하며 가장 태초의 모티브로부터 출발한 묵직한 웅장함.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로 디자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제일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브랜드 중에 가장 아크로를 선호하긴 하거든요. 모두를 내려다보는 수직적 디자인까지 아름다우면서도 모두가 우러러보는 품격 있는 디자인의 하이엔드 무드를 연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허문 아크로 가든하우스는 아크로 한남의 생명력을 부여하고 자연의 리듬과 패턴을 켜켜이 쌓아올린 경관은 한층 더 특별함을 더하죠. 어디서 보아도 어떻게 보아도 눈길을 사로잡는 집, 한면 반대편에서 보는 시선과 방향, 전에 없던 서울의 낮과 밤을 완성하기 위해 반포대교 건너면 이제 딱 섬세하게 한남 5구역에 딱 이게 절제된 형태와 비레미의 건축, 자연이 살아숨쉬는 또 하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아크로 한남의 타임리스 디자인은 한강변의 전경을 압도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됩니다. 원이야말로 기적으로 여행 단지 곳곳을 물들이는 대자연의 풍요로움. 여기 1층에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렇게 녹지들이 있잖아요. 이게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다니는 건 아니지만 좀 접근이 어렵게 해서 뭐 단지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층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크로만의 하이엔드 조경 철학을 담은 8가지 컨셉, 이마평교당은 이국가에서 바라보는 특권까지 선사합니다. 잠시나마 였죠. 지금까지는 볼 수 없는 흉내내기만 한 일상에 스며 얼마나 궁과 경원은 여기까지만. 0.1%의 라인. 그럼 한남 사구역. 저는 만약에 한남 유타운 중에 어디 가고 싶어 하면 저는 사구역 갈 것 같아요. 자, 우선은 2025년 3월달, 그러니까 한남 5구역보다 3개월보다 먼저 사업식 인가를 접수를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없는 데가 또 한남 4구역이에요. 지금 조합원 수가 약 1,200여 명 정도 되고 세대수가 2,360세대로 진행이 됩니다. 레미안, 삼성물산에서 이제 레미안 글로우 힐즈로 이제 단지명이 될 거고 사업성이 제일 좋아요. 사업성이 제일 좋고 대형 비중이 33%. 대형 비중이 33%인데 조합원이 대형 평형 가는 비중은 제일 높아요. 한남 4구역에. 그리고 문제 리스크는 뭐냐면 여기가 신한남역 자리거든요. 신한남역 자리고 이게 3구역. 여기가 상습 침수구역이에요. 상습 지대가 낮거든요. 여기가 언덕이고 여기도 언덕이고 여기도 언덕이고 여기도 언덕이 심지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지대가 낮아요. 비가 오면 다 이쪽으로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정비를 많이 해가지고 뭐 큰 피해는 없는데 이거를 공사를 할 때 요거 상향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를 그러니까 철거하고 요거 하고 또 다시 착공하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삼성물산이랑 현대건설이랑 이제 그 시공사 선정할 때 현대건설에 제안한 조건이 뭐냐면 현대건설이 3구역을 하니까 요거 공사할 때 우회 도로를 이용해서 하면 이 착공과 이걸 같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사 기간도 줄이고 공사 기간을 줄인 만큼 또 몇천억의 이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현대건설에서 그런 방법을 제안했다가 그러니까 3구역 조합원이 이제 막 열받아가지고 너가 뭔데 시공사면 시공사지 왜 우리 조합의 땅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현대건설 들이받는 거 아시죠? 차로. 그게 그 이슈인데 아무튼 물론 현대건설이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그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요거를 조금 삼성물산이 됐다 하더라도 3구역에 인센티브를 좀 주고 도로 좀 쓰겠다. 조합에 허락받고 그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공사기간도 줄어들고 그 문제가 또 이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4구역의 문제점 중 하나는 한남 유탄의 메인 도로를 다 물고 있어요. 버스가 다니는 메인 도로. 일로 가면 이제 대성안 그쪽 가는 거고 장문로. 이거는 이제 이태원역 가는 이제 보강로. 여기에 상가들이 다 이렇게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가가 제일 많아 한남 4구역이.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이주를 할 때 영업보상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주 나가는 얘네가 사실 상가들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영업보상 받으려고 막 매출 막 부풀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얼마만큼 또 짧은 기간 내에 정리하는 게 또 이슈긴 합니다. 리스크긴 합니다. 조합원 수가 약 1200명, 세대수 2360세대. 상가 조합원이 가장 많은 구역이라는 거. 지금 여기가 요 핑크색 요게 오타워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50평대가 여기 다 배치가 됩니다. 50평대 여기 다 배치되고 40평대가 여기 그리고 여기 일부.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형이면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이사이 뷰가 될 것 같아. 그래서 5구역, 그러니까 4구역에 50평대는 다 가능합니다. 물론 이쪽 북쪽을 바라보는 세대도 있을 거예요. 오타워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세대가 한 층을 이루거든요. 그럼 이제 한강뷰 쪽에 있는, 한강뷰가 보이는 데도 있을 거고, 서쪽을 보는 데도 있을 거고, 동쪽을 보는 데도 있지만, 북쪽을 보는 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쪽 보는 데는 조금 제한적이겠죠. 근데 동쪽, 서쪽까지는 한강뷰가 다 되잖아요. 한강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래서 여기. 한남 4구역 50평대 받으시려면 한 대지 지분으로 55평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평대는 한 35평 정도. 근데 삼성물산에서 들고 온 대안설계가 40평대가 어마무시하게 좋아요. 많아요. 그거 좀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대형 비중이 33%인데 그럼 한남 2구역한테도 안 되고 한남 5구역한테도 안 되는데 조합원 비중으로는 제일 많이 가는 게 4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 64%, 3분의 2는 다 대형 평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구역에 보강동 신동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한남동에 있는 부동산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슈였거든요. 보강동 신동아를 가면은 매수를 하면은 40평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게 나오고 나니까 저는 100% 간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로얄층, 그러니까 신동 아파트도 9층부터 13층까지가 공시가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한강뷰가 나오면 조금 더 좋겠죠. 그것들은 40평대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요게 나오고 나니까 저층도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저층도 노려보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로얄층 9층이 37억짜리가 있었거든요. 그거 좋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고 단톡방에도 올리고 막 그랬는데 단톡방 사람들도 다 좋대. 근데 왜 안 하실까? 그게 거래가 됐어. 너무 아까워 죽겠어. 제가 그거 집을 한 4번 보여줬거든요. 집에 사실 안에 가보시면 그 매도인이 수리를 거의 안 하시고 그 장사하시는 분이어서 거의 집을 잠만 주무시는 용으로 사용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어. 한강뷰 나오거든요. 보면 한강이 뻥 뚫려 있어. 한강이 보여. 뷰도 되게 좋은데 집 상태 꼬라지를 보면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걸 보시면 또 이게 막 인상 쓰면서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지금 40평대 가고 프리미엄으로 보더라도 16억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10억대 프리미엄이 어디 있냐고요. 그게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너무 아까워. 아무튼 대형 비중이 많아지면서 한남 4구역의 조합원 3분의 2는 다 대형 평형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 조합원들은 다 이쪽 안에, 웬만하면 다 이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보강역도 제일 신한남역도 제일 가깝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남 4구역이 전환다 세대도 거의 없고요. 무허가도 거의 없어요. 단독주택들이 많고 빌라도 되게 귀해. 그 빌라 물건이 되게 귀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40평대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한남역 생기면은 제일 초역세권이죠.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도로를 이용해서 지방구 상행 공사를 같이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12개월 줄어들고 비용이 2,200억이 줄어든다. 물론 이거는 현대건설에서 책정한 수치지만 저는 굉장히 타당하고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조금 도입을 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여러분 4구역 조합원 되시면 강력하게 다들 되실 거잖아요. 그죠? 조만간 사실 거잖아요. 삼성물산 시공사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역대급인 것 같아요. 역대급이야. 진짜 역대 최고예요. 5구역하고 이주비 대출 일단 LTV 150% 나옵니다. 최소 이주비 대출이 12억 나오고 입주 후 상환해도 되고 입주 뒤 2년 뒤에 상환해도 되고 입주 후 4년 뒤에 상환해도 돼. 얼마나 좋아. 그리고 공사비가 평당 938만 원. 물론 이거는 이제 한남 뉴타운에서는 가장 비싼 공사비이긴 합니다. 공사 기간이 57개월, 철거 9개월 포함. 그럼 이거를 아까 우회도로를 통해 가지고 지방구 상행 공사랑 같이 진행하게 되면은 꽤 많은 기간, 12개월 정도 이제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조차도 다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조합의 수익으로. 사업비 금리가 워낙 좋아요. CD 금리 플러스 0.78. 그러니까 추가 이주비 대출. 아까 대우건설은 아마 5% 후반에 6% 정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남 4구역은 CD금리 플러스 0.78이 될 겁니다. CD금리가 보통 지금 뭐 2% 후반에 3% 초반 되니까 플러스 0.78 하면 여기서 0.78 중에 0.58은 HUG 보증수수료입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뭐 삼성은 수익을 안 남는 선에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고 삼성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삼성물산에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신용등급도 좋고. 그래서 그러면은 추가 이주비 대출을 CD금리 플러스 0.78이면은 지금 주담대 금리보다 싸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나는 이주비 대출 필요 없어도 그냥 다 받을 것 같아. 이렇게 돈 빌릴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 받아서 우리 이주비 대출 받아 투자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잖아요. 주택은 못 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생이라든지 입지 좋은데 그런 것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지금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막 4, 50억짜리 그런 거 예전에 한 연초에 4, 50억 하면 거의 무피 내지는 마피였거든요. 내 돈 50억 주고 한 채 사면은 75억을 돌려받아. 한남 4구역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면 물론 이제 이자는 나가겠지만 그거 받아서 그거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게 맞잖아요. 저 같으면 이주비 대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그리고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분양계약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100% 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활용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억 주고 내가 무피 물건을 샀다. 그러면 이주할 때는 75억이 나와. 이미 25억 수익을 본 상태에서 이자는 뭐 나가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다른 걸 또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죠.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두 채, 세 채로 또 수익을 더 따블로 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5구역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5구역도 LTV 150%, 최소 이주비 12억, 그리고 사업비가 조금 비싸긴 해요. 저 추가 이주비 대출이. 여기 삼성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한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비 대출을 150% 주는 게 첫 스타트가 한남 2구역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한남 2구역
시공사 선정할 때 롯데랑 대우랑 막 미친 듯이 피터기 하니까 서울시에서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추리 경쟁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했는데 저는 한남 2구역보다 더 좋은 조건이 안 나올 줄 알았어. 근데 한남 4구역이 턱 나왔어. 이제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로 시공사 조건이 가장 좋은 곳, 그러면 한남 4구역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기가 힘들다. 조감도고, 이것도 짧게 보실게요. 더 높은 곳을 향한 10년. 방언한 바다 혁신, 도전과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삼성의 이 디자인이 약간 호불호가 많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최고의 최 한남의 한남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초연화된 랜드마크, 진정한 시대의 명작, 오직 삼성이 완성하겠습니다. 기호 1번 삼성 울산. 기호 1번이 됐어. True masterpiece. US 한남 삼성은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 데이터를 기반 한강 조망 세대는 총 1652세대. 조합원 대비 말도 안 돼. 뻥이야. 여기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옷 자연 조망 프리미엄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남산에서 이어지는 금빛 물결이 글로우 힐즈를 웅장하게 휘감으며 한강변에서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시대의 명작을 완성합니다. 밤이 되면 한강의 물빛과 찬란한 별빛을 품은 수영이 아름답게 만개하며 서울의 시선을 사로잡는 랜선 글로우 힐즈 한강. 일률적인 박스형 아파트를 탈피하고 어때요? 좀 괜찮아요? 이상해요? 아니, 이런 디자인은 없었어요, 여태. 최초인 것 같아. 근데 이게 한강변에 이렇게 랜드마크처럼 딱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짓기가 사실 쉽지가 않을 텐데, 공법상. 여기가 이제 그 커뮤니티가 다 들어옵니다. 하늘숲길이 남산까지 이어져 역동적인 경관을 연출하고 강화된 프라이버시로 한남 뉴타운 내에서 차별화되는 빛의 게이트가 한강의 반짝이는 물결을 오픈할 것 같은 노변의 랜드마크를 대할 최고의 점 안부신 지정 주동을 51개동에서 35개동으로 줄이고 주동을 줄이면 동간거리가 넓어지고 건폐율이 줄어들고 또 쾌적하게 더 단지가 더 쾌적해지죠. 공사비도 줄어들고. 이맘중에 방안한 녹지를 확보하였고 서울시청광장 2배 규모의 넓은 중앙광장을 열려있는 형성과 맞닿는 무릇 소년업의 쉼표 남산과 서울을 위에 20컬병 분단지 2층 광장 면적이 6배워득급 단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 266m로 이어지는 스카이 커뮤니티는 한강과 남산, 용산 이 커뮤니티가 우리 아까 그 신한남역에 딱 붙어 있는 그 건물 거기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과 동사업지와 중앙 시간은 세계층 외부로 나가지 않고 스마트 이 정도만. 한남 1구요. 요번에 설명회 다녀오셨어요? 좀 어땠나요? 별로 별 건 없었어. 별로 별건 없었어요? 신탁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신탁 방식으로. 다음 주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 이제 그 민동범 추진위원장님이 저랑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그 화환을 보내려고 결제를 했는데 카카오페이만 결제가 되고 실제 거기 업체 결제가 안 된 거야. 그래서 못 보냈는데 가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제가 꼭 보내겠습니다.
저랑 안면 있다고 가서 얘기하세요. 한남 1구역이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공공재개발 한 번 떨어지고 신속통합계획 2번 떨어지고 그리고 그 이태원 찬성안 없었어도 굉장히 잘 진행됐을 뻔한 좋은 지역이에요. 물론 한남 뉴타운에서 해제가 됐지만 지금 우리 박원순 때 해제된 구역들이 다 뭔가 새로운 사업을 다 시작하고 있고 다 잘 되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한남 1구역만 안 되다 싶을 정도로 제일 좀 마지막에 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 막 추진할 때 많이 이제 추천을 드렸어요. 그때 막 빌라가 막 7억, 8억 이렇게 해도 했거든요. 지금은 뭐 그런 똑같은 컨디션이다? 그러면 20억 할 거예요. 그게 불과 1년이 안 됐습니다. 많이 추천도 했고, 지금 물건이 아예 없는 상태고, 지금 만약 물건이 하나 나오잖아.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물건도 귀한 지역입니다.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입지가 너무 좋아요. 이태원역 초역세권이고, 아까 에터르노 용산, 파크사이드 서울, 여기에 이제 수많은 것들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 명품관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올 텐데, 이제는 어떤 상권이 이쪽을 집중을 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강진 쪽에 있는 상권들이 쇠퇴하고, 물론 지금도 쇠퇴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남 2구역보다도 1구역이 더 낫다. 물론 세대수는 얘네가 1000세대 이상으로는 안 갈 거예요. 1000세대 넘어가면은 뭐 규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한 900 몇십 세대로 진행이 될 건데, 조합원 수가 한 450에서 500 사이. 그리고 조합원들은 다 84 타입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기본 설계안은 그렇게 뽑아놨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얘네가 그 뉴타운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한남 재정비 촉진 계획의 대상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고도 제한 90m를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구조례로 갈지 신조례로 갈지 혹시 그 얘기 들으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 얘기는 안 들으시죠? 만약에 구조례로 가게 되면은 촉진 계획 안에 들어오고, 촉진 계획으로 가면 장점은 뭐냐? 대형 평수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일반 재개발로 가면 대형 평수는 많이 못 늘리지만 고도 제한 없이 90m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조례로 가게 되면은 여기도 무허가 건물이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 신조례로 적용받으면 무허가 건물은 조합의 정관상에 무허가도 입주권을 줍니다.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입주권을 받아요. 구조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 간다, 한남 뉴타운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은 정관상에 그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무허가도 입주권을 자동으로 받습니다. 조건만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아마 추진위원장님이 잘 선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잘 선택을 하실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가 재정비 촉진 계획으로 간다 하더라도 대형 평수를 면적상 사실 많이 못 뽑거든요. 30% 이상 뽑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신조례로 가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층수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물론 90m, 한남 뉴타운이 90m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도 다 90m예요. 지금 이제 파크사이드 서울이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거를 뚫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신조례로 가서 하는 게 어떤 그 건물의 여러 가지 이제 신조례로 받는 건물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누려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퀴논길입니다. 여기가 퀴논길이고 여기 사람 바글바글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도려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앤틱가구 거리. 여기는 사실 장사가 그렇게 안 되는데도 굳이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많이 도려냈어. 근데 얘네가 선정될 때 조건부 선정입니다. 그래서 구역계 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를 조금 편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여기를 편입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될까요? 반대가 심한데. 아무튼 여기를 편입시켜서 가는 걸로 구역계 조정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외교부 부지도 이제 선정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외교부랑 협상을 할 건데, 그 외교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변수긴 합니다. 그 외교부 부지가
동이울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 안 돼 버리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을 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한남 1구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변이 다 개발해가지고 개발 압력이 워낙 세거든.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은 됩니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물건이 없지만 나오게 되면 또 부르는 게 값이지만 한남 바로 옆에 있는 한남 2구역이 프리미엄 20억이 넘어가는데 20억에도 이제 못 사요. 그러면은 피업이 한 10억 넘게 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용산공원 가는 그 구름다리를 또 논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까지 돼버리면 너무 더 좋죠. 상권이 요 길 따라서 형성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우리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에서 선정이 안 된 지역들 있잖아요. 용산구청 뒤에 보면 여기 블럭이 있어요. 여기도 막 껴달라고 하는데 끼는 게 쉽지가 않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건을 특히 근생이나 이런 거 사두시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남 1구역 가는 것보다 이거 사는 게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수익 낼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건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여기 에테르노 용산 들어오고 더 파크사이드 서울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유동인구가 장난 아닐 거거든. 유동인구가 장난 아니고 상권이 또 지금은 여기만 이렇게 있지만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더 파크사이드 그 UN 프라자에서 길이 이렇게 돼 있어. 요 라인 따라서 상권이 또 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 편입 안 된대. 그리고 더 파크사이드 서울 이쪽으로도 건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비싸. 이쪽 라인 보는 것도 괜찮다. 네네네. 동의율이 이미 뭐 78% 나왔기 때문에 동의율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물론 반대하는 게 있어서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구청 입장에서는 민원을 그냥 가만 놓고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처리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아아파트 정비구역 지정됐고요. 세대수는 679세대로 이제 나오는데 얘네는 제일 조그마한 게 87 타입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도 98 타입인가 40평형은 다 받습니다. 9평 가면은 40평형은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도 가격이 30억 중반인가? 싸진 않더라고요. 최고 21층으로 진행되는데 얘네가 추정 비례율이 너무 낮아. 이런 비례율 난 처음 봤어. 지금. 근데 이제 입지가 워낙 좋으니까 더 파크사이드 서울 바로 뒤에 딱 붙어 있습니다. 추정 분양가가 84 타입이 20억.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 사도 98 타입은 받을 수 있잖아요. 98 타입이 22억. 제일 큰 게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일 작은 거 이게 전용 면적 106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아니고 8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타입을 매수를 하면 98 타입을 받을 수 있고 5억 2천을 더 내면 98 타입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제일 작은 타입이 35억인가 그래요. 30억 후반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한남 뉴타운, 한남 1구역 포함하면 13,000세대, 파크사이드 서울, 청아아파트, 그리고 이쪽으로도 지금 개발 계획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성부르지도 있고, 지금 아페르 한강 밑에 쪽에도 신속통합 계획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 잘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역시나 여기도 신축이 껴있어요. 걔네가 추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얘네는 파급력이 크진 않을 것 같아. 세대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쪽 라인으로 고급 주거 벨트가 생길 거고, 한강변으로 아까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그 랜드마크, 우리 올림픽대로 타면 아크로 리버파크, 원베일리, 또 이제 줄줄이 다 들어오잖아요. 반포 DH 클러스턴 쫙 그렇게 벨트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형성되고 이쪽 위주로 고급 주거 벨트가 생길 거기 때문에 용산공원을 기준으로 서쪽은 그 업무 중심, 그리고 동쪽은
고급 주거 중심 그렇게 개발이 될 거다. 그럼 우리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그 서쪽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는 이 동쪽이 더 가치가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프라들이 다 완성되면 반포 가격은 무조건 따라간다. 반포는 더 이상 인프라가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 완성형이에요. 그냥 신축 아파트만 더 생기는 거지. 근데 한남이나 이촌이나 이 용산은 계속해서 인프라가 좋아져요. 공원도 들어오고 업무지구 들어오고 교통도 더 좋아지고 더 쾌적한 환경이 더 될 거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용산 그리고 특히나 한남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